스터디84입니다.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좀 얘기 좀 하려고 합니다. 롯데케미칼은 제가 가지고 있던 종목 중에 하나고요. 저평가라고 불리우는 종목 중에 하나죠. 특히나 지주사, 금융사, 건설사, 그리고 이 석유화학은 전형적인 저평가 종목입니다. PBR이 0.27배, 대한유화도 그렇고요. 그 다음에 금호석유도 마찬가지고요. 좀 PBR이 낮습니다. 우리가 통상 이제 산업의 쌀이라고 불리우는 것이 있습니다. 이 에틸렌하고요. 반도체죠. 에틸렌과 반도체는 다른 어떤 산업에서 필수적인 원재료라고 불릴 수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없다면 인간은 살아가지 못합니다. 인간의 몸은 70%가 물이죠. 인간이 가지고 있는, 쓰고 있는, 입고 있는 70%는 이 석유 제품인 겁니다. 롯데케미칼은 매출은 그런 대로 꾸준하게 나오는데 문제가 뭐냐면 영업이익이 나오지는 못합니다. 버는 게 없습니다. 2018년 3월 달에 최고점을 찍고요. 우하향했죠. 2018년에 어떤 일이 있었냐? 2017년에 이 중국의 경기가 좋고 에틸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를 했습니다. 경기 부양인 거죠. 특히 반도체나 에틸렌의 수요가 증가한다는 거는 우리가 어떻게 예측할 수 있냐면 앞으로 경기가 좋아질 거야, 아니면 지금 경기가 좋다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틸렌에 대한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다 보니까 여천 NCC도 그렇고요, 롯데케미칼도 그렇고요, 수많은 석유화학 업체들이 투자를 하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S-오일, GS칼텍스도 마찬가지로 여천 NCC도 그렇고요, 투자를 합니다. 투자를 한다는 건 시설 확충인 거죠. 즉 수요를 더 늘린다는 겁니다. 석유화학 공정 크게 업스트림과 다운스트림으로 구분할 수 있습니다. 업스트림은 원유를 가공해서 얻은 나프타, 그러니까 납사를 통해서 에틸렌 등 기초 석유화학 재료를 생산하는 공정이고요. 다운스트림은 업스트림으로부터 원자재를 조달받아서 합성 고무나 합성 수지를 제작하는 과정입니다. 그래서 업스트림 대표적인 기업이 LG화학, 롯데케미칼이 있고요. 다운스트림 대표적인 기업이 금호석유화학이랑 하나솔루션, 하나케미칼이 있죠. 즉 S-오일에서 원유를 가공하여 이 납사를 업스트림 기업이 사갑니다. 그래서 이 나프타를 통해서 에틸렌 등 기초 석유화학 제품을 만들고요. 원자재를 만들죠. 그 기초 원자재를 다운스트림 기업이 가지고 가서 합성수지, 고무나 합성수지 등등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금호 석유화학에서 뭘 만듭니까? 고무, 타이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수술용 장갑을 이제 생산하는 거죠. 우리나라 이 수출품 1위는 반도체입니다. 2위는 석유 제품이나 자동차 왔다 갔다 하는데 1위는 반도체고요. 그리고 우리나라 합성수지도 많이 수출하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우리나라는 기름이 안 나는데 이 기름을 가공하여서 석유 제품으로 만들어서 파는 나라입니다. 그리고 수입품 중에는 원유를 제일 많이 수입하고요. 또 반도체를 많이 수입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비메모리 반도체나 차량용 반도체 등 또 다른 반도체도 수입하는 나라입니다. 반도체는 수출도 많이 하지만 수입도 많이 하는 나라예요. 그래서 지금 얼마 정도 석유화학 업스트림 업체들이 힘드냐면 여천 NCC가 1,500억에 대한 회사채를 발행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말이 LG랑 롯데, 그러니까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이 빅딜을 통해서 이런 힘듦을 벗어나야 되지 않겠냐라는 기사도 지금 나오고 있어요. 하지만 LG화학, 롯데케미칼, NCC는 통합서를 이출한 적이 없다. 그러니까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NCC가 지금 통합을 해서, 그러니까 우리가 선례가 있잖아요. 지금 조선소 같은 경우에도 빨리 어쨌든 통합해가지고 좀 위기를 모면해야 된다는 건데, 어쨌든 LG화학이랑 롯데케미칼, NCC가 지금은 통합설에 대해서는 우리는 검토한 적이 없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업스트림이 잘 나가냐 못 나가냐의 기준점이 되는 게 바로
에틸렌 스프레드라는 겁니다. 우리가 금융업종은 예대 마진이라고 하고요. 정유업종은 정제 마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석유화 업체는 에틸렌 스프레드라고 하는데요. 금융회사들이 수익이 많이 나려면 예금, 적금에 대한 이자는 적게 주고 대출에 대한 이자는 많이 받아야 됩니다. 반대로 정유업종 같은 경우에는 원유를 싸게 수입해와서 가공해서 비싸게 팔아야 되죠. 그래서 보통 에틸렌 스프레드는 손익분기점이 300달러 이상이 돼야 됩니다. 그러니까 딱 300달러까지가 손익분기점인 거예요. 300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틸렌 나프타 가격 차이가 195달러입니다. 그러니까 300달러가 돼야 그냥 본전이라 치는 손익분기점인데 그 넘어가야 이제 305달러, 310달러, 400달러, 500달러가 돼야 수익이 나는 건데 그 밑으로는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거죠. 그 격차가 벌어지면 더욱더 손해가 난다는 겁니다. 그리고 팔면 팔수록 더 손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은 195달러니까 100달러 이상이 나야 그나마 본전인데 팔면 팔수록 계속 100달러씩 손해가 난다는 거예요. 즉 이것이 무엇이냐면 정유업종이 보통 통상적으로 4.5에서 5달러 정도 돼야지 손익분기점인데 그러니까 정제 마진이 원유에서 가공해서 석유 제품을 팔았을 때 배럴당 5달러 정도가 넘어야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건데 이 정유업종이 5달러 밑으로 4.5달러 밑으로 떨어지면 손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한때는 1달러대의 정제 마진이 있었던 적도 있어요. 그때 보면 이 정유업종이 엄청나게 큰 마이너스 그러니까 손해를 보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보면 이 대부분 업체들이 힘들어요. 힘든 이유가 뭐냐면 가장 큰 게 바로 우리나라 아까 수입 품목 1위가 뭐라고 했습니까? 우리나라 수입 품목 1위가 원유예요. 그러니까 원유니까 원재료 가격이 상승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세계적인 그 리스크로 인해서 이란, 이스라엘 전쟁 등으로 인해서 이 석유값이 출렁거리, 원유값이 출렁거리잖아요. 그리고 점점 더 오를 수도 있다. 뭐 130달러까지 갈 수도 있다라는 말도 나옵니다. 두 번째가 뭐냐면 수출 대상국에 대한 경기 부진입니다. 그러니까 어쨌든 간에 이 롯데케미칼 같은 경우에는 중국에 에틸렌을 많이 팔아야 되는데 중국 입장에서는 지금 경기도 안 좋고 또 자체적으로 자기들 또 생산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2017년 때는 중국의 수요가 많았었지만 지금은 자기 자체적으로 그걸 생산해서 자국산 제품을 쓴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이 바이어의 가격 인하 요구. 그러니까 지금 너희들 공급 많잖아. 수요는 적은데 공급이 많잖아. 그러니까 가격을 줄여. 그러니까 더욱더 지금 에틸렌 스프레드의 가격 차이가 더 좁아지게끔 압박이 들어온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팔면 팔수록 손해인 거고 워낙에 많은 업체들이 시장 확충을 통해서 수요가 공급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가 수입 제일 많이 하는 원유가 계속 가격이 상승하는 거죠. 브렌트유도 지금 두바이유도 그렇고요. 서부산 텍사스유도 그렇고요. 브렌트유도 그렇고요. 1점대 중후반 가격 상승을 보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88달러, 90달러, 100달러 가면 우리나라 경기도 마찬가지지만 석유화학 업종은 더욱더 안 좋아진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경우를 한번 봅시다. 2019년 2월달도 그렇고요. 2020년 때 인터넷 기사를 보면 2019년, 2020년 때 정제 마진이 1달러이던 시절이 있어요. 그러니까 정유업계가 팔면 팔수록 손해라는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한때는 여러분들 지금 88달러의 원유를 보시면 이해 안 가겠지만 한때는 원유가 30달러 아래인 적도 있었어요. 옛날 원유 선물이 마이너스인 시절도 있었단 말이에요. 지금은 이해를 못하지만 원유가 30달러 아래인 적도 있었어요. 그때는 원유를 30달러에 사면 멍청하다 했습니다. 멍청하다고. 하지만 지금은 결과론적으로 보면 30달러 엄청 싸게 산 거잖아요. 즉 뭐냐, 정유업종도 보면 옛날에는 이 정제 마진이 0.5달러까지 떨어진 적도 있어요. 그러니까 5달러 돼야 손익분기점을 넘었다는 건데 0.5달러 때까지 갈 수 있었던 적도 있단 말입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석유화학 업체도 마찬가지지만 정유업종도 이런 석유 제품을 함부로 축소해서 만들 수는 없어요. 어느 기준치가 있으면 그 기준치를 만들어야 된다.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만들어야 돼요. 우리가 반도체 같은 경우, D램 같은 경우에도 손해가 나더라도 계속 만들어야 되는 것처럼 한 번에 어느 정도 기업이 제품의 수량을 정했다면 그걸 확 줄일 수가 없습니다. 만들어 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석유화학도 마찬가지지만 지금 계속 손해가 나는 이유는 원자재 값이 계속 상승하는 것도 있고 수요 공급이
수요 대비 공급이 너무 많다는 것도 있죠. 근데 저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역발상적으로 투자를 해보자. 지금 45만 원에서 96만 원대까지, 그러니까 10만 원까지 떨어졌다라는 건 제가 생각하는 가장 좋은 투자법인 기존 주주들이 징징거리고 업황이 너무 안 좋고 그렇다는 건, 바닥은 내가 모르지만 지금 너무 위기나 악재 같은 기사들만 계속 올라온다라는 거, 한번 보수적인 관점에서는 그래도 매수를 한번 잡아보는 거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왜? 좋다 할 때보다는 안 좋다 업황이 섹터가 안 좋다 할 때는 한 번은 큰 돈을 말고요, 조금이라도 들어가서 한번 공부를 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주식이란 건 어쨌든 싸게 사서 비싸게 파는 것이고, 싸냐 비싸냐는 우리가 시간이 지나봐야 알겠지만, 통상적으로 비싸다는 거는 사람들이 다 좋다 할 때고, 싸다는 건 통상적으로 안 좋다 할 때지 않습니까? 그래서 물론 롯데케미칼 여기서 반등 찍고 오를지 안 떨어질지 저는 모르는데, 저는 차트 볼 줄 모릅니다. 하지만 어쨌든 간에 산업의 쌀은 에틸렌이고, 에틸렌은 계속해서 인간이 살아가면서 영위하기 위해서는 필요한 물질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중국이 어쨌든 간에 자국이 소비국에서 생산국이 됐다 하더라도 자국의 경기가 좋아진다면 그 공급이 수요를 못 따라갈 수도 있단 말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롯데케미칼이나 LG화학에서 이 에틸렌에 대한 생산품이 중국으로도 수출을 많이 할 수 있다는 거죠. 물론 어디까지는 저의 예상입니다. 어떻게 될지는 저도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주식이 남들 다 좋다 할 때 들어가는 것보다는 조금은 안 좋을 때 들어가는 게 낫지 않나. 정제마진 보세요. 지금은 14달러, 15달러까지 찍었다 하지만 한때는 1달러 밑으로 떨어진 적도 있단 말입니다. 이때는 종료업종들 다 줄도산하는 거 아니냐라는 말들도 나왔고요. 그리고 미국 입장에서는 쉘 가스 혁명이라 해서 그 돌에서도 기름을 추출해서 그때는 진짜 공급이 어마어마하게 많았습니다. 그리고 사우디나 중동 국가에서 우리 모두 한번 다 죽어보자라고 하면서 원유를 많이 생산하던 또 시절이기도 했었죠. 그래서 역발상 투자로 한번 투자해보는 거 어떨까라는 저는 생각을 하면서 이렇게 롯데케미칼에 대해서 한번 영상을 찍어 봤습니다. 지금 석유화학업종, 물론 다른 업종도 마찬가지고 석유화학업종은 안 좋죠. 특히나 이렇게 원유가 가격이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롯데케미칼의 입장에서는 더욱더 안 좋아질 겁니다. 원유가 싸야지 당연히 에틸렌을 만들 수 있는 원재료 값이 덜 들어가겠죠. 제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